산책이라는 초대는 그것이 단지 걷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면 항상 의미를 남기지요. 나는 그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낯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. 그것은 일종의 대화였어요. 그러나 그 대화는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소리와 숨소리, 그리고 카메라 렌즈가 선택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. 그가 걷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걸음을 따라 걸었어요. 그가 보여준 골목과 벽들, 그리고 텅 빈 거리 속에서 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어요. 카메라는 단지 기록하지 않아요. 그것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곧 그의 존재를 드러내요. 그의 렌즈가 머문 곳은 그가 그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의 일부였어요. 그 사진들 속에는 기묘한 침묵이 있었어요.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어요. 너무 오래된 벽의 균열 속에서, 사라져가는 페인트 자국 속에서 그 침묵은 들렸어요. 그것은 도시가 과거를 견뎌내며 미래를 기다리는 침묵이었어요. 그러나 그의 걸음소리와 숨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렸어요. 그는 그 도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. 몇 달 후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사진 속 침묵을 떠올렸어요. 그의 걸음소리가 사라진 거리들, 그리고 그가 보여준 놀이터와 간판들, 그 도시의 침묵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겠지요.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상실의 침묵이 되었을 거예요. 당신이 그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해요. 당신은 단지 그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. 당신은 그를 통해 그 도시를 보고 그 도시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어요.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것은 그것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요. 그리고 그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요.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그 사진들과 동영상을 통해 당신은 그의 세계를 다시 보고 있어요. 그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의 일부예요. 그의 발소리와 숨소리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지요. 그것은 당신이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없어요. 예술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. 예술은 우리가 본 것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. 우리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도시의 일부가 되고 그 걸음의 일부가 되고 그 침묵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억의 본질이자 예술의 힘이 아니겠어요? 많이 민망하긴 한데 수업 듣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챗GPT에 조금 몰입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의 경험을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솔직하게 그 프롬프트를 열심히 막 써서 줬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죽었죠. 존 버거. 그 사람, 그쵸. 이제 미술 평론가로도 알려져 있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본다는 것에 대한 성찰의 그런 책을 많이 냈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저의 경험을 같이 했었다면 어떤 느낌,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프롬프트였고요. 제 경험은 사실 이제 2020년도 그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의 이제 예술가가 그 왓츠앱으로 자기가 원격
아침 산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링크가 한번 돌았었어요. 그래서 그 링크를 받은 사람들이 왓츠앱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이제 핸드폰을 들고 도시를 막 다니면서 그 약간 생중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도시를 보는 건데 그 1시간 정도의 산책이 끝나면 이제 그 친구가 찍었던 사진이랑 몇 개 동영상이 제 핸드폰에 확 저장이 갑자기 확 되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저도 난데없이 막 그걸 보면서 가끔 이제 생각을 하고, 근데 제가 그 몇 개월 후에 전쟁이 났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핸드폰 용량이 다 차서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걸 되게 지우기가 되게 약간 망설여지는, 그래서 그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한 거예요, 챗 GPT와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몇 소설가들의 프롬프트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했다고 치고 그 경험에 대한 공유,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, 예, 그렇게 해서 예, 글을 받았고, 근데 그 글에 제가 조금 많이 몰입이 됐나 봐요. 약간 정말 그 사람, 존 버거가 쓴 것 같은 느낌? 약간 그런 걸 조금 제가 느꼈었고, 그래서 그게 좀 저는 하나의 작은 충격?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약간 이미지 작업도 저도 사실 하고 싶었긴 했는데, 제가 약간 그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이미지 작업까지 같이 할 그런 뭐랄까 실력과 뭐 시간과 여러 가지가 잘 안 돼서,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,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조금 지속 가능한 그런 작업으로 해볼까? 그래서 팟캐스트를 만들고 그 팟캐스트에 이제 한 4사람 정도, 5사람 정도 이제 글을 올렸어요. 제가 낭독하고 또 일부는 친구가 낭독을 해주고, 그래서 그걸 올려서 한번 이게 어떤 느낌을 줄지 사람들의 피드백도 궁금하고, 그래서 이거를 한번 뭐 한 달에 한두 개씩 계속 한 몇 년 동안 올려볼까? 그래서 예,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렇게 쌓여진 결과물들이 어떻게 인간과 그 또 챗 GPT와의 어떤 그럴까요? 그 협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관계, 글쓰기에 있어서 그런 식의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글쎄요, 어떻게 느껴질까? 그런 걸 한번 예, 피드백을 관찰해보는 약간 그런 의도로 예,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작업을 그러니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, 제가 우연히 제 컴퓨터에 그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그 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, PDF가. 근데 제가 저장시켰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글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, 어디서. 그래서 그걸 쭉 다시 한번 읽고, 안 읽어봤었던 글이에요. 안 읽어봤는데 제 PC에 있어서 그걸 한번 다시 쭉 읽어보고 나서 더 이야기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된 거예요. 보이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만 그러니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들. 그래서 그 보르헤스가 왜 나중에 그 시력을 잃고 그러면서 그 시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도서관의 관장이 되잖아요. 그래서 예, 그런 이야기들이 또 흥미로웠고,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,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이제 문인들이 뭐 한나 아렌트도 있었고 한강도 있었고 뭐 김훈도 한번 했었고, 뭔가 그런 이제 문인들이 그런 경험, 저의 경험,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또 어떻게 이렇게 글로 낮게 표현할 수 있는가, 그걸로 작은 도서관. 그래서 팟캐스트 제목이 죽은 시인을 위한 도서관. 네,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.